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IMF 이사국이 모인 긴급 국제회의에서 한국은 선제적 방역 대응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IMF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인 IMFC가 개최한 전화회의에서 한국은 의심 환자의 조기 발견과 집중적 역학조사, 확진 환자의 조기 치료 등의 역점을 두고 선제 대응과 정보 투명 공개 원칙에 따라 총력 대응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감안하지 않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세제 금융 종합 패키지 대책과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 정부의 대책을 소개하며 전 세계적으로 비상 상황인 만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상 국제통화금융위원회 회의에는 IMF 이사국 24개국이 참석하지만 이번 원격회의에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한국 등 4개의 초청 국가가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이 40조 원을 넘어서며 2년째 40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4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2천억 원 줄었습니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은 모두 증가했지만 대손 비용과 법인세 비용, 영업의 손익은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자이익이 제출채권 등 운용자산 증가로 전년보다 2천억 원 늘어난 40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손 비용은 일부 기업에 대한 충당금 환입 등의 영향으로 6천억 원 감소했고 영업의 손익은 자회사 투자 지분 손실 등의 영향으로 손실 전환했습니다. 국내 은행의 총 자산 순이익률은 0.54%,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6.98%로 각각 0.09%포인트, 1.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신임 부원장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신임 부원장보 5명을 임명하는 임원 인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리 강화를 위해 새로 생긴 금융감독원 소비자 피해 예방 부원장보 자리에 조영익 감독총괄국장이 임명됐습니다. 기획경영에는 김종민 기획조정국장이, 전략감독에는 이진석 감찰실 국장이, 보험에는 박상욱 생명보험 검사국장이, 금융투자에는 김동회 자본시장 감독국장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전체 부원장 보급 임원 10명 가운데 절반이 교체됐는데 특히 젊고 유능한 전문가들을 발탁해 전면에 배치한 게 특징입니다. 이들 부원장보의 임기는 2023년까지 3년입니다. 삼성전자의 2020년형 QLED 8K TV가 와이파이 6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TV 제품 중 처음으로 와이파이 기술 표준협회로부터 TV 제품이 최신 기술을 가진 와이파이 6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증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최대 4배까지 빠르게 향상하는 기술과 여러 기기를 하나의 공유기에 접속해 사용할 때 안정적인 접속을 유지하는 기술 등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고화질 영상과 가상현실 콘텐츠, 고사양 게임 등 대용량 데이터를 TV나 모바일 기기에서 처리하는 비중이 높아져 와이파이 6는 TV 업계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증 획득에 대해 미래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만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돼 중소기업의 피해가 크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한도를 높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 연장 근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가하고 특별 고용위기 업종 지정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별 고용위기 업종으로 지정되면 전직 재취업, 창업을 포함한 다양한 고용 안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발주하는 해양 플랜트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사우디 담맘에서 열린 포럼에서 아람코와 장기 공급 계약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은 전 세계 10개 회사가 체결했는데 이들 업체만 아람코가 발주하는 석유가스전 공사와 파이프라인 등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아람코가 올해부터 6년 동안 100개 이상의 해양 유전 가스전 고정식 플랫폼 설비 관련 공사를 발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년간 매년 3조 5,500억 원 이상의 해양 플랜트 관련 발주가 이어져 23조 6,600억 원 규모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정 예산안이 재정 악화 없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비전으로 올해 생활 밀착형 업종인 온라인 쇼핑 플랫폼, OTT, 해외 직구 등과 관련한 갑질, 독과점,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타다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이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JP모건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해 올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느니 이달 임시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